오늘도 시니어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소식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안 좋은 소식으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올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데 과연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꿀팁들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 자주 다니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려 213만 명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총 2조 8천억 원을 돌려준다고 발표했습니다. 1인당 평균 131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 돈이 바로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31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로도 충분한 금액이지 않나요? 이런 혜택을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개인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87만 원,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808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년에 병원비로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하셨다면 그 초과분을 국가에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만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급여 항목인 미용, 성형, 건강검진이나 선별급여 항목인 서비스, 치료재료, 약재 등은 제외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MRI나 CT 촬영 같은 검사비, 입원실료, 수술비 등이 포함되지만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실제로 환급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환급 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21만 명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환급금이 전체 환급금의 66%인 1조 8,44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의료비 부담을 가장 많이 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환급금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환급금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환급금만큼 환수해 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건보공단 환급액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여러분께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손보험 보상을 받았어도 건보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환급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미 25만 7천 명의 분들께는 상한액을 초과한 것이 확실해서 7억 원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13만 4,502명 중에서 지급 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으신 108만 5,660명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통장을 확인해 보시면 이미 입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좌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곧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께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전화 신청인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신 김모 어르신의 경우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총 의료비가 1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분의 소득 구간 상한액이 12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을 초과해서 지출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30만 원을 환급받게 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환급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께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7.09%에서 7.19%로 인상됩니다. 0.1%포인트 오르는 것인데 비율로 따지면 1.48% 인상된 것입니다. 2년 연속 동결되었던 보험료가 3년 만에 오르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인상이 불가피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과 고령화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직장에 다니시면서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내시는 분들의 경우 올해 월 평균 15만 8,464원이었던 본인 부담 보험료가 내년에는 16만 699원으로 한 달에 약 2,200원 정도 더 내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올해 평균 8만 8,962원이었던 월 보험료가 내년에는 9만 2,924원이 됩니다. 한 달에 약 4,000원 정도 더 내셔야 하는 것이죠. 한 달에 2,000원에서 4,000원이라고 하면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2만 4,000원에서 4만 8,0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6%가 현재 보험료도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또 올린다니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넘어서 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입국하자마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일부 외국인들이 비싼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먹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도 변경 후 중국인 피부양자 수가 11만여 명에서 10만 6천여 명으로 5천 명 가까이 줄었고 중국인 대상 건보 수지가 1년 만에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수급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가 45만 9천여 건으로 2023년 대비 14.7%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환급금과 내년도 인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실생활 팁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하시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환급금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약국에서 받는 영수증도 중요하니까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두세요. 간단한 파일 박스 하나만 있으면 1년치 영수증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의료비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상한액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매월 말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본인의 의료비 사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건강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을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40세 이상은 2년마다, 66세 이상은 매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는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의사와 약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중복 처방을 피하고 약물 상호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봉지나 약통을 가져가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응급실 이용을 신중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평일 낮 시간에 일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응급실은 일반 진료비보다 몇 배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관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병원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지속적인 관리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저내릭 의약품, 즉 복제약을 적극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원래 약과 효과는 같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복제약 처방을 요청해 보세요. 특히 장기 복용해야 하는 약의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여덟 번째는 약국에서 일반의 약품을 구매할 때도 가격을 비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약회사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약사에게 가장 저렴한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아홉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어떤 건강기능식품보다 효과적입니다. 열 번째는 의료진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치료 과정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문의하시면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은 평소 건강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병원의 관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신 분들께 환급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가 소폭 인상됩니다. 환급금 신청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라고 보험료 인상에 대비해서 의료비 전략 방법들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병원의 관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